고속도로를 달리던 제보자에게 돌진해온 거대한 물체. 중앙 분리대를 넘어 차량을 덮친 것은 바로 트레일러의 운전석이었습니다. 무조건 죽었구나 살아야겠다 무슨 생각 들 겨를이 없어요. 이 공포는 정말 대단한 것 이분은 같아요. 피하신 거잖아요. 자치가 근데. 끊어졌어요. 견인 차량이랑 분리가 돼서 탕탕탕탕 튕겨 나가듯이 반대 차선 쪽으로 튕겨서 넘어온 거예요 그게. 견인차에서 떨어져 나온 트레일러는 거대한 흉기가 되어 순식간에 도로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사고로 제보자를 비롯해 총 석 대의 차량이 피해를 입었는데요. 하마터면 더 이 큰 앞에 사고로 차는. 이어질 야야야야.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네요. 자, 인명사고. 고속도로가 검은 연기로 자욱합니다. 그러죠? 그 사이로 운전자들에게 위험 신호를 보내는 손짓이 눈에 띄는데요. 무슨 일일까요? 도로 한가운데서 발생한 화재 사고. 와 뜨겁다. 와. 달리던 차량에서 갑자기 불길이 치솟아 오른 건데요. 그 열기가 엄청 뜨거웠어요. 어느 정도냐면 상 입었을 때 있잖아요. 그냥 그 정도였어요. 그 열기 느낌이 진짜 터진 것처럼 불이 막 활활 타오르고 있었으니까는. 트럭에서 시작된 불이 야산으로까지 번진 상황. 그러네. 수소문 끝에 당시 사고 운전자를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아, 이 차예요? 이분이시구나. 이 똑같은 거 차가 네. 이 똑같은 차가 화재 났어요. 그날의 사고로 결국 새 차를 구입했다는 운전자. 대체 사고는 왜 발생했던 걸까요? 그냥 사고 났을 때는 불이 한 1m 이상 이렇게 붉은 불이 쫙 뻗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 이거 무슨 불이냐? 그 갓길에다 대놓고 들여가 보니까 기름 호스가 녹아가지고 기름이 새가지고 불이 붙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연료가 누수인데 거기 이제 불이 여기서 붙었군요. 노후된 연료 파이프가 문제가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답니다. 네. 검사도 맞고 그랬어요. 그 차가 호스 몇 번 되지 않는 거 가려줬으면 화재 나지 않겠느냐. 분명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입니다. 오래된 부품은 시기에 맞춰서 꼭 교체해 맞아요. 주는 것 잊지 마세요. 경남 김해의 한 삼거리입니다. 운전자들에게는 악명 높은 공포의 도로인데요. 아무래도 조금 얼마 전에도 커버를 도네요. 사고가 네. 있었답니다. 아, 자, 여기 좀 내리막길을 내려오던 위험하구나. 운전자가 삼거리에 들어서자마자 달려오던 트럭과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자,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는데요. 야야야야. 사고의 충격으로 편의점으로 돌진한 덤프트럭. 사람은 없었어요. 가까 있는 가게는 평소보다 위험하겠어요. 늦은 오. 출근이 주인 부부의 목숨을 구했는데요. 엉망이 되어버린 가게. 부부는 여전히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눈물밖에 안 나는 거야. 5분만 우리가 일찍 왔더라면 죽었다 생각 때문에 삼촌 부드러워 울었다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나. 문제는 이 사고가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나고 나서 그 이튿날 똑같은 자리에서 또 오토바이하고 또 사고 났다. 이미 교통사고 사각지대로 악명 높은 이곳. 지난 몇 년 동안 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났다는데요. 위험한 삼거리, 그 원인은 뭘까요? 사고 현장을 찾은 제작진. 자, 그런데 삼거리에 세워진 건물 때문에 이 시야 확보가 어렵습니다. 아, 그러네. 차가 안 보이네. 게다가 도로에는 황색 전멸 신호뿐. 도로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한데요. 그리고 더불어서 운전자들 역시 전멸 신호에 꼭 멈춰서 주의를 살피는 방어 운전 잊지 말아야겠죠? 제때 멈추지 못한 버스에 피지도 못한 20대 청춘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였죠. 네.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발생한 사고. 버스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이 도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미 전부터 졸음운전 사고에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2015년에 연구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때 상황이랑 뭐 바뀌었으면은 뭐 그런데 여전히 그 상황이 그대로고요. 경기광역, 경기시내가 제일 문제입니다. 휴일을 맞은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을 달리던 중 갑자기 뭔가에 놀란 듯 운전대를 꽉 잡는 버스기사. 이내 충격에 흔들리는 모습이었는데요. 돌진하던 광역버스는 차량 7대를 들이받고서야 멈춰섰습니다. 그건 저희 내부 상황이군요. 제 창문으로 나가서 이제 그 썬루프 그 유리를 깨서 저희들이 꺼낸 거거든요. 여기서 나오신 거예요? 제 지르면서 이제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제 차 옆에 그 버스가 서 있는데 그걸 보자마자 사람들한테 막 주차 운전자가 어떻게 되냐고 이제 아픈 거보다 정체된 도로에서 속력을 줄이지 않고 달려온 경기도 광역버스. 이 사고로 50대 부부가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비극.
유족들은 이 상황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데요. 장사될 상태에 갖다 받은 거네. 그걸 살면서 제가 봤을 때 3개월 뒤 태어날 첫 손주와의 만남을 앞두고 설레었던 부부는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상처를 남긴 사고. 해당 버스 회사를 찾아 입장을 물었습니다. 대운전은 아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그냥 전방 시스템. 전방주시 태만이요. 버스 회사 측 주장은 사고의 원인이 운전기사의 전방주시 태만이라는데요. 아버지 전까지 핸들 조향 자 이제 자다 보면은 핸들에서 손에 힘을 들여갖고 이쪽으로 돌아가고 피해가 있고 저는 이제 전방 시스템. 사고 이후 운전기사는 졸음운전을 했다고 진술했지만 회사 측의 입장은 달랐는데요. 교통사고 감정사에게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처음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이 자세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핸들에 내 손을 올려놓은 거, 이거 자세가. 힘을 안 주고 있는 거죠. 내가 핸들을 꼭 잡고 있는 게 아니라 핸들에다 그냥 올려 있는 거. 그러면서 고개만 이제 살짝 떨구듯이 살짝 숙여지는 형태만 나오고 저는 미동이 없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자세를 확 하고 바꿔요. 네. 그가 주목한 것은 사고 직전에 보인 운전기사의 행동이었습니다. 보고 나서, 인지하고 나서 그때서 이제 행동을 취하는 거거든요. 사고를 막기엔 너무 늦었다는 겁니다. 졸음운전의 특성이에요. 직선 구간을 달리다가 그대로 직선으로 가버려요. 근데 앞에 서 있는 차들을 이렇게 늦게 인지하죠. 지난해 봉평 터널에서 있었던 사고와 유사한 모습이라는데요. 운전기사가 깜빡 조는 그 몇 초 사이 생사를 오가는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또다시 졸음운전으로 벌어진 대형 사고에 정부에서는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차로 이탈 경고 장치의 장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사고를 막기 위해 자동 긴급 제동 장치를 장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는데요. 이런 안전장치가 과연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참사를 막을 수 있을까? 직접 실험해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고 주행 차로를 벗어나면 경고음이 울리는 차로 이탈 경고 장치를 확인해봤습니다. 소리나 진동 경고로 졸음운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데요. 자,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은 자동 긴급 제동 장치입니다.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전방 충돌 상황을 감지해 차량이 자동으로 멈추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AEB 시스템이 자동으로 감지해서 지금 스스로 작동한 상태입니다. 졸음 때문에 위험을 인지하지 못해도 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데요. 사고를 낸 광역버스에도 이런 장치가 있었다면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까요? 그게 꼭 필요하긴 하겠네요. 완전 정지는까지는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거의 저렇게까지 큰 참사는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수준이었기 하는 때문에 생각이 예. 그렇게까지 현재 기술이 발달되지는 못했습니다. 100km로 가다가 정지 있는 차를 쓰면 그거는 차량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경감시켜주는 쾅 부딪힐 거를 쿵 부딪히는 어떤 이런 식의 어떤 경감 정도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직까지는 사고를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다고 합니다. 전문가는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광역버스는 기본적인 격일제 근무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는 17시간이라 하루는 쉬고 17시간 하루는 쉬고 이런 식인데 최근에 사고가 난 거는 이제 곡격일제로 이틀을 일하고 하루를 쉬는 그런 구조로 근무를 해온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열악한 상태에 일해왔던 거죠. 근로 여건 자체가 워낙 열악하군요. 선생님들이 시간표를 보면 알아. 전문가와 버스 운전기사들이 지적하는 건 바로 장시간의 노동이었는데요. 하루 16시간에서 18시간 근무한다는 겁니다. 자는 시간 빼고 다 운전. 그것이 졸음운전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데요. 광역버스를 운행하는 또 다른 기사들을 만나봤습니다. 그 다음날 또 조금 자고 나와야지. 그럼 실제로 다 8시간을 줘도 시간이 부족한데 실제로 한 5시간도 못 자고 나오는 전우집이거든. 어떤 현상이 나면은 쭉 가잖아요. 고속도로니까 이제 올라오면 깜빡에 놀라서 이렇게 보면은 이 아스팔트가 이렇게 올라온다니까. 졸음이 쏟아지면요. 어떤 대책이 없어요. 이걸 바늘로 쑤셔도 안 떠지는 거예요. 버스의 졸음운전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그 기사님이 바로 내려서 졸음운전했다 미안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그대로 앞에 가던 차량을 덮쳐버린 버스. 이런 도로에선 속도가 예상치 못한 얼마나 상황에 나요? 피해 차량은 무방비 상태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졸음운전이 대형 사고로 번질 수 있는 만큼 버스 운전 기사들 역시 잠을 쫓기 위해 노력한다는데요. 어때 물파스도 있잖아 이게. 물파스도 갖고 다니세요? 그렇죠. 이게 냄새가 독하잖아. 그것만 이런데 바른다고 바르면은 이 향이 확 오기 때문에 정신이 좀 바짝 차고 있는 거야. 잠 깨려고. 그렇지. 저게 궁유지척이죠 어떻게 보면.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졸음운전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고. 또 졸릴 시간이었거든요. 몇 시간이죠? 점심시간 지나서 한 2시경, 3시경쯤 됐던 것 같아요. 버스 운전 기사들은 점심시간 직후 가장 졸음을 느낀다고 답했는데요. 사고가 난 것도 이제 점심 직후 또는 오후 운행할 때였지 않습니까? 이때 광역버스들 오후 정도가 되면 점심 식사 후부터는 이제 좀 몽롱해지기 시작하시는 그래프가 거죠. 확 그 상태가 올라가네요. 거의 회복되지 않고 운전 끝날 때까지 이제 이런 몽롱한 상태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최근 SNS 등 온라인에서는 버스 운전기사의 졸음운전 목격담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운행 중 운전기사의 졸음운전 모습이 공개되면서 시민들은 불안함에 떨었는데요. 오후 운행 시에 그런 졸림 상태가 서울 시내에 계신 분들은 운전하시는 분들 2.2%. 근데 경기 시내는 30%, 경기 광역 38.4%. 그러니까 경기 시내 10명 중에 3명, 경기 광역 10명 중에 4분이 거의 졸린 상태로 운전을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근무 여건이 가장 안 큰 좋- 핵심은 경기 지역 운전기사들이 운전 중 졸음을 더 많이 느낀다는 겁니다. 서울은 이제 일일 2교대니까 9시간만 일해도 되니까요. 그 차이가 제일 큰 거죠. 하루에 9시간 일하냐 17시간 일하냐 그 차이가. 거의 2배인데요. 경부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낸 버스 운전기사는 전날 18시간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운전기사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사죄드립니다. 실제 근무하는 건 어떠셨나요? 죄송합니다. 버스 운전을 하는 10년 동안 사고 한 번 없었던 운전기사는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전 노동하시는 분들의 씁쓸하네요. 건강과 안전의 예. 문제가 당연히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운전하시는 분들의 노동 조건 또 안전의 위협을 주고 있는 이 극도의 장시간 노동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매년 반복되는 버스 졸음운전 사고. 앞으로 더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러야만 반복되는 참사를 막을 수 있을까요? 대중교통 운전기사들의 안전이 시민의 안전입니다.